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직 7급 시험 쳤습니다. 이제 원래 시험 아마 이제 마무리됐죠? 행정법 해설을 해드릴 건데,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냐라는 거는 이제 결국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 국가직 7급보다 쉬웠어요. 그리고 작년 지방직 7급보다 쉬웠습니다. 그 말은 이제 7급에서는 강론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좀 이따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강론에서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못했던 문제예요. 대비를 못해서도 다 맞추는 건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기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법도 좀 쉬운 편이다. 90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 시험입니다. 90점을 잘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역시 이제 옳은 지문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틀린 지문만 설명을 할게요. 1번은 뭐 옳은 지문인데 많이 남았고 많이 남았어요. 2번은 이것도 출제됐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을 하여 법원을 통해 사본을 송달을 받았다. 이거 소이익이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왜? 정보공개는 당사자가 신청한 방법대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소이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은 깁니다만 이제 정보공개에 대해서 심리 결과 비공개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면 일부 취소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은 방금 얘기했던 정보 공개는 당사자가 신청한 방법대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했다면 일부 거부죠. 항고 소송이 됩니다. 그죠? 많이 나왔잖아. 2번은 행정계획. 그래서 1번 조문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행정절차법 조문 그대로 나왔고요. 1, 2, 3번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1, 2, 3번까지 보고 4번을 읽지 않고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4번을 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계획 승인. 자, 그러면 택지개발계획 신도시인데 신도시 건설 아무한테나 해줍니까? 아, 내가 신도시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해라. 안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 회사가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중에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한 두세 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정 회사에게 택지개발 허가를 준단 말이에요. 특허잖아, 특허. 그러니까 처분이죠, 처분. 처분이 아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3번, 1. 이것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설 밑에서 둘째 줄 봅니다. 이제 부담을 부과할 때는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건 물론 되고요.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과하는 것도 당연히 되죠, 당연히. 4번, 3번 봅니다. 승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인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권 취소 당연히 할 수 있죠. 즉 직권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자, 이때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거기 틀렸죠. 이것도 많이 남았고요. 5번도 너무 쉬워요. 2번을 보시면 수익적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사실연패나 기타 부정한 방법. 자,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닙니다. 7번. 옳은 것을 고르라. 틀린 것만 설명할게요. 자, 기억. 공무원 인사관계 변경인 처분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성질상 이제 행정절차법을 적용해 곤란한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직위해제, 아니면 또 이제 공무원법에 의견 청취나 청문회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 적용된 사례는 뭐가 있어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선발 취소, 이런 거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했잖아요. 또 많이 나왔고, 그죠? 자, 니은도 무지하게 나왔는데,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사전 통지하지 않습니다. 사전 통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어요. 7번.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무조건. 첫 번째,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있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는 공포한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초의를 산입해서 빨리 경고하는 게 국민에게 더 유리할 때는 초의를 산입하죠. 그게 아니면 초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번도 너무 많이 나왔죠.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시법이 아니고 허가시법, 처분시법을 적용하죠. 다만 이제 불이익한 제재를 하는 건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요. 3번은 그러니까 이제 자동처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하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재량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재량이 있을 때는 자동처분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왔죠. 8번 과징금, 3번 또 출제 많이 됐어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나 추후 부과금 산정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새로운 부과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요거하고 약간 헷갈리는 판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한꺼번에 부과하는 금액과 나누어서 했을 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판례가 있긴 해요. 그거하고는 다른 판례입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과를 못한다.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9번에서 한 번이 처음 나오긴 했는, 9번에서 한 번이 이제 맞는 지문인데 처음 나왔거든요. 내가 이거 기출문제집에 예상판례로 넣어놨어요. 결손처분, 그 다음에 결손처분의 취소는 처분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 나왔는데 내가 이미 기출문제집에 예상판례에 넣었고 또 설령 이걸 몰라도 다른 게 명확해요. 자, 1번 보세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 안 됩니다. 왜?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대집행을 할 때는 집행권은 필요 없죠.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번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건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 10번 판례 입장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왔잖아. WTO 협정은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사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거 안 됩니다. 11번 2번 무시하게 나왔잖아요.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그럼 피고가 누가 돼요?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는 사업시행자만 토지 수용위원회 안 됩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또 사업시행자가 원고일 때는 토지 소유자만. 어쨌든 토지 수용위원회는 보상금 증감이 피고될 수는 없어요. 그럼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을 다툴 때는 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될 수 있죠. 10번 기속력. 4번이 조금 생소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1, 2, 3번이 너무 많이 나왔던 명확한 지문이에요. 네, 4번을 보겠습니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교수 임용 10년 지나고 재임용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부되었다가 재임용 거부 처분이 이제 소송이 되잖아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 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소급은 안 돼요. 여기서 문제 헷갈리는 거는 원래 판결은 형성력에 의해서 소급표가 있잖아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10년이 재임용이 되고, 그러면 재임용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면 이때 새로 임용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10년 하는 게 낫지 소급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요. 그까지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4번은 생소하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1, 2, 3번이 명확했어요. 13번 2번도 나왔죠. 이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가 이런 명이 있으면 이제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야 되죠. 그거 하려고 선정대표자 뽑는 거예요.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선정대표자를 뽑을 이유가 없죠. 이유가. 14번 요거는 강론 문제입니다.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유임 사무만 되고 단체유임 사무는 안 됩니다. 2번은 맞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3번은 이것도 강론할 때 내가 다 설명했어요.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도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그게 틀렸고 4번은 주무장관은 지자체장이 직무이행명령에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집행 비용을 장관 지돈으로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지. 대집행 나가서 어떻게 돼?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 건물도 대집행할 때는 그 철거 의무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16번. 1번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형사사건이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할 수 있어요. 형사와 징계는 다릅니다. 이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작년에 강론이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나왔고 이번 국가직 7급에도 강론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쉽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16번. 3번 다 나왔던 겁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에 따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자유가 있죠. 17번에 3번 보세요.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하천법의 하천 점용을 하는 특허입니다. 특허. 하천의 관리 주체, 뭐 국가나 지자체겠죠. 에 대하여 특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채권. 대세적 효력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랬죠. 다만 제3자 내가 하천 점용했는데 남이 침해했을 때 그때는 대세적 효력 있는 물건이 되지만 행정 주체에 대해서는 채권이에요. 채권. 18번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데,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연기관의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로또가 됐어. 아니 그러면 뭐 나 굳이 안 받아도 좋다. 근데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 취소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돈 많으면 뭐 보장을 안 받다가 돈이 없으면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번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뭐 2, 3번은 많이 나왔던 거고요. 4번은 조금 생소하긴 했을 거예요.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자, 19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4번 보세요. 보조금 반환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지. 왜? 보조금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걸 다투는 건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거는 총론에서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보조금은 강제 집행이 안 된다. 뭐 그것도 이미 총론에서 기출이 됐고요. 20번 국가배상. 4번 무지무지하게 했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을 했든지 아니면 또 광역자치단체가 뭐 기초자치단체 위임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위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사고가 나면 위임자와 수임자 둘 다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둘 다. 근데 여기서는 상위 지자체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영등포구에 위임도 영등포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도봉구도 있고 많잖아. 근데 어쨌든 서울시가 뭐 영등포구로 갑시다. 위임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야. 그럼 피해자는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요? 서울시 해도 좋고 영등포구에 해도 좋아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와 수임자 둘 다 책임진다. 무지무지하게 했죠. 근데 이 문제 어렵게 막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꼭 결과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결과만. 자, 그래서 행정법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야?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면접 준비하면 되고 시험에 이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런 시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못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공무원만이 최고의 길은 아니죠. 근데 요즘 보세요. 뭐 삼성, SK 뭐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LG 뭐 전부 다 구조조정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노량진이 옛날처럼 붐빌지도 모르겠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잘려서 나오니까. 지난 한 10년간, 대략 한 10년 정도, 워낙 경기가 좋아갖고,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몰래 다 했어요. 다만 이제 드러내놓고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외환위기나 또 아니면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런 대규모 해고 사태가 나면은, 자영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영업 잘해갖고 돈 벌면 최고지. 쉽지 않잖아요. 다시 공무원으로 몰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전에 합격해야 돼요. 그전에.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은 아니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직업인 건 맞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신 분들은 좀 고민해보고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 아니면 심기일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기출 위주로 잘 봤겠지만 자꾸 이론서, 기본서를 다 하려고 달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모릅니다. 노량진의 그 어떤 강사, 대한민국의 그 어떤 행정법 교수도 기본서를 다 몰라요. 근데 그거를 수험생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안 됩니다. 자, 잡소리 그만하고 추가적인 질문 있는 분들은 다음 카페에 이제 헌법행정법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뭐 윤우혁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면 보통 1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